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근교에서 농업기술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파하드 알 카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조국의 불모지 사막이 어떻게 푸른 농장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하나요? 어린 시절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파하드, 알라께서 우리에게 석유를 주셨지만 농사를 지을 물은 주시지 않았단다.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부유한 나라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식량조차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지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1970년대 석유붐 이후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국토의 95%가 사막인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농업 발전은 더디었습니다. 1980년대에 정부는 밀자급 자족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고 일시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대가는 컸죠. 화석 지하수층이 고갈되었고 농지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그 광경, 한때 녹색이었던 농장들이 모래에 파묻히는 모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2008년 세계 식량 위기 때는 저희 가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밀과 쌀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본적인 식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정부가 식량 보조금을 늘렸음에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이웃에 살던 5자녀를 둔 가정은 식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그때 저는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아랍의 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함께 식량 수입 경로마저 위협받았어요. 주요 식량 수입국인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은 사우디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슈퍼마켓에 식품을 사러 갔다가 텅 빈 선반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죠. 사람들은 식량 부족을 우려해 사재기를 시작했고 기본 식품에 대한 배급제가 일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가 농업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관계 기술을 도입해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시도했어요. 특히 알카르즈 지역에 설립된 알마라이 같은 대형 농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관계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우리의 극단적인 기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대학에서 농업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이런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리야드 대학교에서 최신 농업 이론을 배웠지만 현장에선 물 부족과 극한 기후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정부 지원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하루는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또다시 말라버린 토마토 모종들을 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저희 팀은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 시스템과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을 비싼 비용을 들여 도입했지만 여름철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기후에서는 온실 내부의 열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면 전력 소비가 너무 커서 경제성이 없었고 모래 폭풍이 불 때마다 정교한 시스템들이 망가지기 일쑤였습니다. 2018년에는 특히 심했던 모래 폭풍으로 온실 외벽이 파손되어 한 달 동안 재배하던 모든 작물이 말라 죽는 끔찍한 경험도 했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요. 그러던 2020년 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농업연구소에 초청받은
한국농촌진흥청 대표단이 방문했어요. 그들은 사우디의 농업 현황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저는 통역을 겸한 가이드로 배정되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그들의 대화에서 자주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죠.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표단 리더인 박 교수님께 스마트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스마트팜 영상을 보여주셨고, 제가 보인 열정에 감명받으셨는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박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참가 신청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2021년 초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 프로젝트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식량 안보 강화라는 국가 비전에 부합한다며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저를 포함한 5명의 농업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파하드, 너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내 꿈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2021년 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비전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혁신 연수단을 꾸려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고, 저는 운 좋게도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빌딩 지하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버섯, 상추, 토마토. 흙도 햇빛도 거의 없이 LED 조명 아래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직 농장이라고 부르는 스마트팜입니다. AI가 모든 환경을 제어하죠. 김태호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날 방문한 경기도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였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온실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시스템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최대 90%까지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우디의 농업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 일정은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하루는 충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시설은 그야말로 농업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3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최첨단 온실과 연구시설, 교육센터가 조성되어 있었고 100여 개의 농업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유리온실이었습니다. 유리벽과 지붕이 투명 태양전지로 만들어져 있어 작물에 필요한 빛은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었어요. 이 전기는 온실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온실은 100% 자급자족 시스템입니다. 외부 전력망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안내해 주시던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광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이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지만 이 기술이라면 태양을 가장 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경상북도의 딸기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특별한 LED 조명 시스템을 통해 딸기의 생장 주기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빛의 파장을 조절함으로써 딸기의 크기, 색상, 당도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파란색 LED는 딸기의 초기 성장을, 빨간색 LED는 열매의 당도와 색상 발달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동일한 품종의 딸기를 다른 빛 조건에서 재배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빨간 LED 아래에서 자란 딸기는 확실히 더 달고 향이 강했습니다. 연수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판보 시스템이었어요.
자율주행 로봇이 온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된 이 로봇은 작물 하나하나의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질병이나 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주었어요. 이 로봇은 24시간 작동하며 5,000개의 작물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사우디에서 겪었던 인력 문제가 떠올랐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극한의 더위로 인해 온실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봇 시스템이라면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죠.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전라북도의 한 스마트팜 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여준 작물 질병 조기 진단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죠. 카메라가 작물의 잎을 스캔하면 AI가 0.5초 만에 30여 가지 질병을 98% 정확도로 진단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색상 변화를 AI가 감지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변화예요. 책임 연구원의 설명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부가 스마트폰으로 작물 상태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모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며 양액 공급 시스템을 조절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마치 우주선을 조종하는 느낌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딸기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한국은 고품질 딸기를 대량 생산하는 스마트팜 기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극한 기후에서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죠. 연수 마지막 주에는 강원도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특수 온실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외부 환경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형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특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북극이나 사막에서도 작동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남극 세종기지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해 연구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극에서 가능하다면 사우디의 사막에서도 분명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저는 즉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했죠. 사막 스마트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계획서는 리야드 외곽에 버려진 농지 5헥타르의 한국식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을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우리 기후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온갖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이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 저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고 시범 사업으로 1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 그린테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3도까지 올라가는 극한의 기온, 갑작스러운 모래폭풍, 현지에 맞는 시스템 조정 문제까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밤새워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첫 모래폭풍이 왔을 때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모래로 뒤덮이며 전력 공급이 중단될 위기였죠. 그때 김민수 엔지니어가 제안한 자동 클리닝 시스템 도입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빗물과 아침 이슬을 모아 패널을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고 이는 나중에 특허로도 등록되었어요. 시범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드디어 우리는 첫 수확을 맞이했습니다. 붉게 익은 토마토, 싱그러운 상추, 오이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왕세자님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초대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 직접 토마토를 따서 맛보시던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밝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사우디의 미래다. 파하드, 자네와 한국팀이 해낸 일은 단순한 농업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네. 그날 저녁 왕세자님은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확장을 즉시 승인하셨고 100헥타르 규모의 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언론에서는 이를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확장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 공급이었어요. 한정된 지하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해결책은 해수 담수화 시설과 스마트팜을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 4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담수화된 물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또 다른 도전은 현지 인력 양성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운영할 인력이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국농업대학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스마트팜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죠. 기술적인 면에서는 중동의 극한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어요. 한국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우디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재배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개발된 극한 환경, 작물 재배 AI는 역으로 한국에 수출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로 활용되고 있어요. 성공적인 채소 재배에 이어 우리는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바로 한국의 딸기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딸기는 생육 환경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사우디의 기후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한국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특별히 설계된 사막형 딸기 스마트팜을 구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한국 기업 파메이트가 UAE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딸기 스마트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어요. UAE에서는 한국식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프리미엄 딸기가 현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 공급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성공 사례를 사우디에서도 재현하는 것이었죠. 딸기 스마트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딸기의 생육 특성에 맞춘 정밀 제어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광량까지 모든 요소를 딸기가 자라는 단계별로 최적화했습니다. 심지어 딸기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LED 조명 시스템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기술이었죠. 이 빛은 특별한 파장을 방출해 딸기의 광합성을 촉진하고 당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한국에서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한국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의 끈기와 혁신에 감탄했어요. 결국 우리는 사우디 사막에서 한국산 품종의 딸기를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 첫 수확한 딸기는 리야드의 고급 마켓에서 일반 수입 딸기의 3배 가격에 완판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스마트팜은 연간 5,000톤의 채소와 200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리야드 시민들이 소비하는 신선 채소의 약 15%를 차지해요. 물 사용량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85% 적으면서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최대 10배까지 높았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성공 사례가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UAE,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 저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저는 종종 이웃 국가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성공 사례가 다른 중동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지난해 개최된 중동식량안보 포럼에서 한국농림부 장관님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어릴 적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더 이상 식량 안보의 취약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우리의 열정이 만나 사막에 녹색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채소 자급률 5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 자신도 크게 성장했어요. 단순한 농업 기술자에서 국가 식량 전략의 핵심 인물로 발전했고, 지난해에는 네옴시티 내 농업기술 담당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값진 보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몇 달 전,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알카타니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스마트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기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을 그 소녀에게서 보았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과의 만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기술적인 협력을 넘어 한국인들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린테크의 김태호 박사님과 엔지니어 팀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저는 종종 한국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지만 이제는 저희와 함께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야심찹니다. 단순한 채소 재배를 넘어 곡물과 과일로 생산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최근에는 스마트 양식장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물고기 양식과 채소,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기술은 사막에서의 자원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사우디 대학생들이 함께 연구하는 스마트 농업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센터에서는 극한 환경에서의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식량 안보 전략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태양광 에너지 활용, 물 재활용 시스템, 유기농 재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탄소 중립적인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회의적이셨어요. 파하드, 사막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모래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지난 추수감사절에 아버지를 모시고 스마트팜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지혜였어.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제약도 우리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과 함께라면 말이죠. 그리고 이 여정에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 저희는 더욱 자신 있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사막에 희망을 심는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한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이 더 푸른 지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사막의 모래가 아무리 뜨겁다 해도 인간의 의지와 지혜는 그 위에 푸른 생명을 피워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열정이 만나서 사막의 공허를 채운 것처럼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은 불모지를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네요. 우리 인생의 황무지 같은 순간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으로 채워나간다면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할 것 같습니다. 사막의 한 방울의 물처럼 저에게도 한 방울의 구독과 좋아요, 한 방울의 댓글과 공유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네 방울인가요?
오늘도 사랑합니다.